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인생의 판을 읽는 남자, 당신의 금융 멘토 슈카 형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사실은 유럽에게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었다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오늘 이 지독한 역설 속에서 부와 권력의 이동,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자본을 불리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 때는 1347년. 유럽 대륙의 말 그대로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흑사병, 검은 죽음이 들이닥친 겁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인구의 절반, 많게는 60%가 사라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 사망자 수를 최소 7,500만에서 최대 2억 명으로 추정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20세기에 있었던 1차, 2차 세계대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젊든 늙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심지어 금수저든 흙수저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신은 모두에게 공평했죠. 유럽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인명 손실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는 유럽 사회를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경제 구조, 문화, 사람들 생각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일부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흑사병이 유럽의 부흥을 위한 길을 닦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끔찍한 파괴가 역설적으로 유럽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재앙이 정말 유럽 대륙에 좋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럴싸하게 들리는 오해일까요? 우선 이 녀석, 흑사병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당시 유라시아 대륙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몽골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죠. 이 덕분에 처음으로 유럽과 극동아시아가 실크로드라는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처음 깔린 셈이죠. 물론 이 길을 따라 사람, 상품, 서비스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네, 질병도 함께 배달됐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흑사병의 원인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박테리아균이 바로 이 실크로드를 타고 극동아시아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몽골군이 가는 곳마다 이 균도 함께 따라갔던 거죠. 결국 이 균은 크림반도에서 몽골군을 피해 도망치던 이탈리아 상인들의 배에 올라타 유럽에 상륙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역병은 순식간에 프랑스로,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영국까지 퍼져나갑니다. 이 질병이 휩쓰는 곳마다 무정부 상태, 아나키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대체 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당연히 교황도, 왕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은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1351년쯤 되자 팬데믹은 잠잠해졌지만 그 후유증은 끔찍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텅 비어 유령 도시가 되고 밭의 작물은 그대로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 가축들은 굶어 죽었죠. 그런데 바로 이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영주나 교회에 충성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신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영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했잖아. 이런 생각이 싹 튼 거죠. 바로 중세시대의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놀랍게도
유럽이 흑사병으로 인한 거대한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대륙은 경제적으로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흑사병 이후 200년 동안 유럽인들의 생활 수준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사망률은 중세시대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왜일까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노동 인구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다. 그럼 살아남은 노동자의 가치, 즉 몸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떡상합니다. 지주들은 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임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지주들이 당시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시오 라고 읍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건강한 사람은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법령까지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도 농민들의 요구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임금을 원했고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일하면 그만인데 배짱을 부릴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건 농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지주들, 귀족들도 죽어나갔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에 주인이 없는 땅이 엄청나게 많이, 그것도 아주 싼 값에 풀렸다는 겁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평범한 흑수저 농민들도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궁극적으로 흑사병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부익부 빈익빈의 고리를 끊어버린 강제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은 곧 평민들의 권리 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농민들은 더 이상 중세시대처럼 영주의 땅에 묶인 노예, 즉 농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영주를 찾아 자유롭게 이주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게 마치 시적인 정의 구현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변화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시장 경제의 본격적인 등장이었죠. 이전까지 유럽의 마을들은 대부분 자급자족 사회였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마을 안에서 다 만들었죠. 하지만 흑사병 이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교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상인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또한 농노제가 필요 없는 도시의 삶이 훨씬 매력적인 갓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합쳐져 마침내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문화 부흥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과거 유럽을 지배했던 가톨릭 교회의 절대적 권위는 흑사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라며 종교적 지평을 넓히기 시작했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상과 예술이 채웠습니다. 부를 축적한 상인 가문과 은행가들이 예술과 문화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처럼 말이죠. 그들은 이전 같았으면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수많은 예술가, 발명가, 사상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즉, 흑사병의 직접적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유럽을 깨운 르네상스 운동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유럽 전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흑사병의 긍정적 효과는 주로 서유럽과 북유럽에 집중됐습니다. 동유럽과 남유럽에서는 오히려 봉건제나 교회의 힘 같은 낡은 제도가 더욱 강화되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간단히 말해
동유럽은 원래부터 시장 경제가 서유럽보다 훨씬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서유럽의 지주인데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칩시다. 당신에겐 땅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상업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땅을 개량하거나 심지어 국가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농민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권리를 요구하면 어느 정도 들어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 지주에게 땅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다른 옵션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그들의 반응은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흑사병 이후 오히려 농민들을 노예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억압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한 농노제가 등장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유럽 시장의 번영이 동유럽의 농노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서유럽에서 식량과 물자 수요가 늘어나자 동유럽 영주들은 서유럽에 곡물을 수출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농민들을 더 쥐어짤 힘을 얻었던 겁니다. 이 동서 유럽의 분기는 하나의 거대한 위기가 각 사회를 얼마나 다른 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회에게는 진보의 기폭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회에게는 과거로 더욱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끔찍한 팬데믹이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위해 굳이 끔찍한 질병이나 재앙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교훈 또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역사는 더 나은 진보가 가능함을 보여주지만 아마도 종말론적인 사건이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붙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중세 봉건제에 대한 제 다른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곧 다시 뵙겠습니다.